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강의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좌극한과 우극한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좌측에서 오는 극한이나 우측에서 오는 극한이 다르면 그 극한은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쉽게 말하면 발산하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왜 좌측에서 오는 극한이나 왜 우측에서 오는 극한이 다르면 발산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의 개념은 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 교과서에 있는 예시인데요. 자, fx라는 함수가 x는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이런 함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x가 1일 때는 자, 얘가 마이너스 1 값을 받는 이런 함수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1이에요. 자, x 플러스 1은 우리가 이렇게 한 대략 1,1을 갖는 1을 갖는 이러한 직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할 거냐면, 자, 우리가 1의 좌측에서, 자, 1의 좌측에서 오는 극한을 생각할까요? 자,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x가 1보다 작으면서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x가 1보다 작대요. 자, x가 1보다 1 여기 있죠? 1이 여기 있으니까 1보다 작으면서 1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이 표현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생각할 수 있냐면, 얘를, 자, 좋으시네요. 자, 계속 할게요. 자, x가 1보다 작으면서 x가 1보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4가지 수칙을 꼭 실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x는 1보다 작으면서 x가 1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의 기호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x가 1 마이너스에 가까이 된다. 자, 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1에 조금이라도 작은 값에서 이제 우리가 1로 접근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가 나중에 배울 좌극한과 그 연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x가 1보다 작으면서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앞으로 이제 쓰기로 약속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무엇을 관찰할 거냐면 fx가 어디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지 관찰해야겠죠, 여러분들. 자, 관찰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x가 1보다 작으면서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것의 함수값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에 이렇게 한없이 가까이 가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제 fx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 이 친구를 우리가 리미트 기호를 사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면, 리미트, 자, x가 1의 좌측에서 fx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자, 1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은 뭐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좌측에서 접근하는 극한을 생각했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어떤 걸 생각할 거냐면,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서 우리가, 자,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자, x가, 자, 이번에는 1보다 크면서 x가 1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런 경우겠죠, 여러분들. 자, x가 1보다 크면서 x가 1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라면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기호랑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면, 얘도 우리가 하나의 기호로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x가 1보다 크면서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라는 것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가 1 플러스에 가까이 간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때 우리가 fx가 어디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지를 관찰할 텐데, 자, 관찰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x가 1보다 크면서 x는 1에 가까이 간대요. 자, 이 점점 함수값이 점점 작아지면서 어디에 한없이 가까이 가요? 그렇죠, 여기 있는 2라는 함수값에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fx의 극한은 2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이것을 우리가 리미트 기호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나타내 보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리미트, 자,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뭐다? 그렇지, 2가 된다 라고 이렇게 적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x는 1에서의 좌측에서 오는 극한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제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를 x는 1에서의 좌극한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친구는 x는 1에서의 우측에서 오는 극한이라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x는 1에서의
우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여기서 자극한의 값은 마이너스 1이었고 자, 우극한의 값은 2였어요. 자, 나중에 다시 할 얘기지만 이렇게 좌측에서 오는 극한,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다르다면 극한 값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또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계속해서 예제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18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제 2번 문제로서 우리가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 x분의 절대값 x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일단 우리가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분모가 0 되는 값에서는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x가 0에서는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아요. 이 함수에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절대값의 성질에 따르면 자, 이런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자, 절대값 x가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경계를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경계를 나눌 수 있냐면 자,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 라고 나올 수 있죠. 자,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x 나오죠. 자,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자, 절대값 앞에다가 마이너스에 달고 나오죠. 자, 그 식에다가 마이너스에 달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대값의 성질을 우리가 중학교 때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친구는 우리가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할 때 자, 여기 0을 빼고 적용하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왜냐하면 분모가 0 되는 값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fx라는 함수를 어떻게 다시 정의할 수 있냐면 fx라는 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자,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자, x가 0보다 클 때에는 이 친구를 절대값 x 대신에 x를 대입하게 되면 x분의 x니까 뭐가 되죠? 약분하면 아하, 1이 되는구나 알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를 절대값에다가 적용하게 되면 x분의 마이너스 x에서 약분하면 뭐가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x가 0보다 클 때는 2를 적용하고 x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을 그래프상에 그리면 되겠네요. 자, 실제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x축, y축, 원점. 자, 이때 우리가 x가 1보다 클 때에는 0보다 클 때에는 자,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쫙 나오게 되고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상수 함수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0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하라했네요. 자, 첫 번째. 자, 리미트 x가 0의 좌측에서 오는 fx의 극한값. 자, 두 번째. 자,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에서 오는 fx의 극한값을 계산하라고 문제에서 나와있죠, 여러분들? 자, 이때 우리가 0의 좌측에서 오는 극한 따져봅시다. 자, 0의 좌측에서 우리가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어떻게 돼요? 자, 그 함수값은 항상 마이너스 1로서 일정하죠. 아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극한값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0의 우측에서 오는 우극한을 생각하면 0의 우측에서 올 때 함수값 fx는 어떻게 돼요? 항상 1이라는 값으로 일정하죠. 아하, 그러면 우리가 그 극한값은 뭐가 된다? 그렇죠,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0의 좌측에서 오는 극한이랑 0의 우측에서 오는 극한을 직접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할 얘기지만 이제 좌측에서 오는 극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까지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x 이꼴 자, a에서 자, 특정한 실수에서 우리가 자, 무엇을 조사할 거냐면 리미트 x 이꼴 a에서의 좌극한 fx의 좌극한과 자,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 오는 fx의 우극한을 조사했을 때 자, 그 값이 같았어요. 자, 뭐 특정한 a라는 값으로 이렇게 같았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게 되면 자, 이렇게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게 되면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써보면 자, 리미트 x 이꼴 a에서의 fx의 극한값이 뭐가 된다? 그렇죠, a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a에서의 극한값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정한 a라는 점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AS의 극한값도 존재하고. 자, 이번엔 역으로 생각할게요. 반대로 AS의 극한값이 대문자 A로서 존재했어요. 자, 존재했으면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도 똑같이 A라는 값을 가진다는 것이 여기서의 중요한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그 점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자, 그 점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반대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이제 예제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또 절대값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도 우리가 분수 형태일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분모가 0되는 점은 항상 정의역에서 배제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항상 분수 형태에 나왔을 때 우리가 분모가 0되는 점이 1이 아닌 값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자,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래도 우리가 절대값, 자, x-1, 자, 절대값 x-1을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여러분들. 자, 앞에서 많이 했었죠, 여러분들. 자,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우리가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라 했죠, 여러분들. 기억났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 안에 0되는 값이 뭐죠? 그렇죠, 1이죠. 1 대입하면 1-1에서 0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 안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거나 같다, x가 1보다 작을 때 식을 나누겠죠.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식이 모두 양수가 되기 때문에 자,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1이라 쓸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x가 1보다 작을 때는 자,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항상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 때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우리가 식을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거듭해서 얘기하지만 분모가 0되는 값에서는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자, 이 절대값을 적용할 때 여기 1을 빼고 생각하도록 할게요.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자, fx를 다시 한번 써보면 자, fx라는 친구는 절대값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앞에서 한 걸 적용하면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자, 이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얘가 인수분해 되죠. x-1, 자, x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인수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x가 1보다 클 때는 자, 절대값이 이 식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우리가 분모에 자, x-1이 적용됐다면 얘랑 약분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남은 식은 x 플러스 1만 남겠네요. 자, 되나요,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x가 1보다 작을 때는 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했죠, 여러분들? 자, 마이너스를 달고 여기다 적용을 시키게 되면 자, 마이너스 달고 약분시키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에 자,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되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x가 1보다 클 때는 이 식,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 식을 문제에 적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x축, y축, 원점. 자, 원점에 대해서 우리가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여기 있는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1보다 클 때는 x 플러스 1을 그려야 돼요. 자, x 플러스 1은 한 대략 이쯤에 있겠네요. 자, 여기 있는 이러한 값이 자, 1일 때는 이러한 함수값을 가지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x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자, 전개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 값은 자,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1에서의 극한, x 이꼴 1에서의 극한을 구하랬으니까 지금 첫 번째 구해야 될 것은 리미트 x 이꼴 1에서의 좌극한을 구하고, 자, 두 번째 자, 리미트 x가 1 플러스 1에서의 우극한 fx를 구해볼까요? 자, 일단 좌극한 먼저 구해볼게요. 자, 일단 1에서의 좌극한, 1에서의 왼쪽에서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어디 한없이 가까이 가요? 그렇죠, 한없이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에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극한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1의 오른쪽에서 f의 자, 극한값을 생각해봅시다. 자, 1의 오른쪽에서 극한값을 조사하게 되면 어디 한없이 가까이 가요? 그렇죠, 계속 감소하다가 이 2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1에서의 우극한은 뭐가 된다?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되나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에서의 좌극한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2, 1에서의 우극한을 구했더니 플러스 2가 됐네요.
자, 그럼 우리가 1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이렇게 값이 다르기 때문에 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따라서 이제 결론은 자, x 이꼴 1에서 자, 리미트 x 이꼴 1에서의 fx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x 이꼴 1에서의 fx의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과서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좌극한의 것은 좌측에서 오는 특정한 A라는 점에서 좌측에서 오는 극한을 따지면 되고 자, 우극한이라는 것은 특정한 A라는 점에서 우측에서 오는 극한을 따져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실제로 좌측에서 오는 극한이 어디로 향하는지 우측에서 오는 극한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